한 30대 후반 지나고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의 성장을 보고 또 제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자. 그 과정에 저도 성장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미덥 진짜 그래도 여러 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지금 뭔가 눈물 날 것 같은 순간이.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덥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 국가대표 미식축구팀의 LB 그리고 스페셜팀 SB 코치이시자 화성 동탄 호크아이스 플래그십 풋볼팀 감독님을 맡고 계신 정유찬 님입니다. 오늘은 미식축구와 플래그 풋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찬님 너무 반갑고 먼저 네. 자기소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식축구 국가대표팀 소개해 주신 대로 라인베커와 스페셜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동탄 호크아이즈 플래그풋볼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또 풋볼이잖아요. 특히나 슈퍼볼 이런 거는 완전 미국에서 맞습니다. 대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이 미식축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식축구는 뭐 스포츠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그 한 10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그 100여 명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응원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플레이 얘기도 하고 뭐 사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이 미식축구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 100명이 어떻게 100명이에요? 한 팀에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선수는 45명 정도고 NFL 같은 경우 오고 그 부수적으로 그 코치라든지 스텝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에 되는 규모가 되거든요, 팀이. 그러면 우리 팀 100명, 예, 남의 팀 100명인 100명.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팬층도 두껍고 매니악하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제 미국에 갈 수 없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플래그 풋볼은 어떻죠? 훨씬 장벽이 낮고 그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마음 가볍게 그다음에 부상 위험도 없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함으로 해서 여기서 기술이라든지 뭐 능력을 좀 올려가지고 미식축구도 도전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플래그 풋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그릴 수 있게 플래그 풋볼만의 매력 그리고 이런 플래그 풋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미식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필드, 장비, 공, 그 전술 전략 뭐 등등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플래그 풋볼은 공 하나 그다음에 플래그만 딱 차고 있으면은 어디에서든 다 그 실내에서도 가능한 운동이라서 접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 플래그라고 하는 게 예.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끈. 말하는 거죠. 예, 끈 맞습니다. 같은 예, 거. 근데 그거를 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미식축구는 플레이를 멈추는 방법이 이 미식축구는 사람을 태클해서 땅에 넘어뜨려야지만 플레이를 멈출 수 있는데 이제 플래그 풋볼에서 이제 플레이를 멈추는 그거는 이제 잡기놀이 하듯이 터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플래그를 뽑으면 거기서 플레이가 멈춤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플래그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플래그를 뽑는 걸로 함으로 인해서 상대 선수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니까 확실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겨서 뽑는 거예요? 뭐 뜯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돼 있고 이런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뽑으면 뽁 소리 나게 그냥 돼 있습니다. 아, 뽁 소리 예. 나고 뽑는다는 예, 뽑는 거군요. 겁니다. 예. 저는 옛날에 러닝맨 같은 거 보면 찍찍이 있잖아요. 붙어 있나 어떻게 했나 그건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초등학생은 찍찍이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초등학생 찍찍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식축구의 룰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룰은? 그렇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지금 왜 2028년도 올림픽 종목이 됐냐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미축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팬들을 늘리고 싶은데 이제 미식축구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조금씩 플래그를 다 좋아함으로 해서 이제 슈퍼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제 미식축구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늘리고자
이제 플래그볼을 이제 LA 올림픽에 넣은 거거든요. 아, 예. 그니까요. 저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예. 저변을 그렇게 확대해 버리면 결국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여가지고 다 미식축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식축구를 해야 될 때는 선수도 많이 필요하고 100명이나 막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플래그 풋볼 자체는 선수가 몇 명이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시합에서 시합 인원은 12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고요. 필드에서는 5명만 뛰면 되는 거라서 선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볼 수 정말 있는 거죠. 낮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차님께 사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예. 제일 좋았던 거는 이거 뭐 신발도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신는 신발 신고 오셔서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럼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사야 되지, 장갑 사야 되지, 공 사야 되지, 뭐 사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요거는 그냥 공 하나 있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그만 있으면은 2명만 있으면은 2명이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렇죠. 정식 경기는 5명의 선수이지만 예. 뭐 우리가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둘만 있어도 되고 사실 이거 한국에서는 그 뭐 꼬리잡기, 술래잡기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다고 보시면 어렸을 때 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술래잡기랑. 예.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플래그 풋볼이라는 걸로 미식축구를 간접적으로 좀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플래그 풋볼 또 미식축구 유차님의 그 역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운동을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운동 선수를 목표로 좀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그럼 이 대학교 가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운동부를 찾다가 이제 우연하게 학교 행사에 운동장을 갔는데 이제 미식축구 연습을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남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빵빵빵 부딪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보통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선수들을 이렇게 운동 한번 해봅시다 힘든 운동이라서 권유. 권유를 많이 하는데 저도 권유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부실이 있는 건물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권유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좀 조용하고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처음으로 도전 삼아서 이제 거기 부실문을 똑똑똑 거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거기 있는 형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대학생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미식구를 만나면서. 예.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심으로써 그 세계로 들어가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문 열면서 그냥 이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시작하시고 나서 예. 처음 접하셨을 때는 그 운동이 어떠셨어요?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제가 이미지 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오. 예. 그러니까 형들도 막 군대 갔다 온 형들이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군기도 조금 빡세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을 하셔서 이제 팀 내에서도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 이렇게 발전되셨잖아요. 그 과정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 봄 경기가 있다 해서 봄 경기, 가을 경기를 다 출전을 했는데 매 시합마다 그냥 상대도 안 되고 맨날 지고 나서 형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항상 이기고 싶은 생각이 가득 들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1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면서 거기서 더 이제 미식축구를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나와서 그 연구대로 실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경험이 늘다 보니까 이제 전국대 우승도 하고 뭐 한국에서는 거의 넘버원까지는 하고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만 했을 때는 처음 접하신 운동이시고 예. 그리고 또 권유했는데 나는 문 똑똑똑 두드려서 들어가셨고 거기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그랬을 텐데 군대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네, 게 맞습니다. 그럼 군대 안에서도 이런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계속 이어가신 거예요? 솔직히 뭐 군대 가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뭐 이등병이나 일병 때까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휴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 미식축구 볼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제가 상병 정도 되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랑 위에 있는 고참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부대 안에 운동을 한번 해보자, 체육대회 종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안에서 미축구 비슷하게 격구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걸로 또 뭐 군대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야 되나? 저 친구 열심히 한다. 그때부터 뭐 미축구 계속 운동할 수 있게. 진짜요? 예. 너무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 부대에서도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저놈은 미축구에 미친 놈이다 정도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 열정을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 휴가 나갔는데 가서 공사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해봐라 하는 주변의 협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우리 유찬님의 미식축구 인생에서 예. 또 이제 모든 스토리가 그렇듯 예. 쭉 올라가지만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또 예. 한 번에 부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2006년도부터 또 대표팀에 선발돼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2007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국대회 4강전, 8강전 이제 가가지고 시합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이제 일본을 가고자 이제 도전을 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크게 좌절을 한번 겪었습니다. 무릎 다치고 난 이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 그 미식축구의 부상의 위험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딪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상을 또 무릎으로 당하셨는데 그 부상을 어떻게 극복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다치고 제가 꿈꾸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쳤으니까 선수 생활이 안 된다고 좌절을 하고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울면서 그냥 집에서 보냈는데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해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기부스한 상태로 학교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벤치프레스 하고 뭐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해봤거든요. 또 하고 나니까 또 기분이 달라져. 아니 할 수 있겠는데 도전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해서 계속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뛸 수 있게 되고 그럼 일본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본 가게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미식축구랑 안녕 하고 끝날 수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해보자, 가보자. 그게 나온 게 저는 진짜 저한테 되게 큰 인사이트였고, 어떤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이러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그 행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예. 일본으로 또 가게 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맞습니다. 또 일본 이야기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일본은 한국이랑 좀 다르게 그 미식축구가 좀 많이 스포츠가 좀 저변이 좀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문화라든지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 좀 다르게 실업팀이라는 게 미식축구 팀이 있어가지고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운영하는 팀에 제 실력은 못 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일반 대학교 가서 졸업생이지만 시합은 못 뛰더라도 그냥 배우고 싶어. 코치를 하고 싶으니까 그 느낌으로 갔었는데 우연하게 그 대표팀 아는 지인이 여기 이런 팀이 있으니까 가봐라. 운동 한번 해봐. 해가지고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3개월 정도 테스트를 우연하게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혼자 전력을 다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그게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팀원들한테 저 친구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외국인 등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실업팀에는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도 뛰어넘고 그 팀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예. 방법이 생기나 봐요. 그 외국인이고 외국인으로서 그런 도전을 하는 용기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테스트 한번 보고 싶다고 또 다음 세계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똑똑똑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냥 몸을 던져서 그냥 요번에는 또 실행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실업팀 일본에서 예. 팀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어떤 성과를 거두셨죠? 뭐 일단 저희 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사히 챌린저스라고 하는 팀인데 챌린저스 도전자라는 이름이고 그 아사히라고 생각하면 그 아사히 맥주 그다음에 아사히 음료수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음료수에 있는 팀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또 다른 회사인가 봐요? 예,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사히 음료수라는 팀에 또 들어가게 되고 솔직히 저희 팀 수준은 일본에서 한 그
관서 지역 오사카 지역인데 오사카 지역에서 한 2위 정도 하는 팀이고 그 1등이 파라소닉이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랑 매번 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이라는 그런 결과는 못 남겼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가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필드에서 움직이는 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그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 남았던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좀 그런 마음가짐을 트레이닝 해주는지 궁금해요. 시합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옛날에 말하면 사무라이처럼 쇼부로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일본이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4년 정도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네. 3년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듣는 말만 겨우겨우 이제 정도만 하다가 그 이제 4년째 되는 날에 그게 팍 터져 버리더라고요. 말문이 이제 열리셨군요. 예,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좀 의사소통에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도 오해가 생기고 저도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사카 지역에 2위 정도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팀에 네. 그 열정과 네. 실력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수 생활을 네. 하시다가 네. 그 다음 행보가 뭐였죠? 한국에도 사회인 팀이 있어가지고 서울 바이킹스라는 팀에서 한 3, 4년 활동하면서 이제 그 팀도 이제 한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한국 팀이 그 일본 그 제가 뛰었던 리그가 X리그라고 하는 리그인데 그 X리그에 있는 팀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팀이 일본 X리그에 있는 팀도 이기게 되고, 예. 그러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배워서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겨버렸네요. 이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쭉 이어오시다가 선수에서 코치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때의 과정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수로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미국에서 시합을 뛰고 그때 이제 그 벤치에 있는 코치들이랑 선수들이랑 소통하는 걸 보고 운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진짜 중요하구나. 커뮤니케이션. 그런 코치가 되어서 내가 저런 팀을 한번 이겨보는 팀을 또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15년도 미국 딱 시합 끝나자마자 나는 은퇴한다. 다시 선수 안 한다. 하고 그때부터 코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한번 맞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실제 내 몸을 사용해서 뛰는 애슬릿과 또 코치는 또 다른 포지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슬릿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 미식축구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했으면 그걸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선수는. 그러니까 선수랑 코치를 제가 해보니까 선수는 제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선수도 열심히 하는데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치는 내가 열심히 해도 선수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수를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선수로서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필드에서 활약하시고 해외도 다녀오시고 국가대표도 하시고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또 이제 코치로 딱 전향을 하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때 첫 이야기가 또 궁금해요. 저는 선수만 하다가 코치 딱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선수를 또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불처럼 뜨겁게 선수들을 사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애정 표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꾸짖기도 하고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경험 시키려고 데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만 좋은 거지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냥 쓸모없는 거기 되더라고요. 또 제가 코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저를 떠나고 저도 열심히 해서 이 팀에서 이기고 싶은데 안 되고 또 그런 경험을 겪어보니까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구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겠구나. 상대가 원하는 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코치님이 그렇죠.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관찰하자. 저 친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관찰을 하자. 라고 바뀌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호크아이즈 그 팀이 지금 대입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또 제일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호크아이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팀을 만들게 되셨고 또 팀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 좀 홍보해 주세요. 제 마음만 너무 뜨겁게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떠나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코치도 내 할 길이 아닌갑다 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냥 다 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근데 그때 때마침 또 코로나 시즌이 왔었고 그래갖고 쉬면서 있는데 와이프의 권유도 있었고 주변에서 너무 아깝지 않냐, 그냥 미축구는 아니라도 가볍게 플래그볼을 해보자. 어떤 노래 그럼 해봅시다. 뭐 가볍게 하다가 그때 제가 때마침 또 주변에 있던 선수들도 운동하던 사람들도 같이 운동하자고 하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작했는데 또 때마침 또 한 달 팀 만들고 한 달 지났는데 또 LA 올림픽 종목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또 신문에 뜨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를 야 이거 종목 됐는데 된 김에 우리 2008년도 LA 올림픽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도 좋대. 가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지금 2028년 올림픽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거는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그 선수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화성시에 관련된 그 운동장이라든지 그 운동에 필요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고,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줘도 이 사람은 모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 팀에도 가보고 뭐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 교류하는 거를 이제 플레이볼이 매체가 돼가지고 더 좋게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더 그 사람들도 이제 플레이볼이 더 좋아지고 해서 지금 그냥 가족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너무 화기애애하고 예.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팀에 지금 초등학생부터 40대 중반까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전에 조사한 걸로 풋볼장 같은 것도 동탄에 새로 생겨난 게 그 감독님 덕분에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저 플레이볼도 2028년 올림픽이 됐으니까 화성시에서 먼저 움직여보자 해서 이제 또 화성시 문화체육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하셔서 운동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든 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유찬님이 미식축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번엔 플래그 풋볼이 유찬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것도 사실 종목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그렇게 선정되고 또 그 연습할 수 있는 팀원들이 모이고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팀원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열심히 지금 올림픽 국가대표를 목표로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느껴지고 그리고 진짜로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갑니다. 네, 간다고 지금 이미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호크아이즈 팀이라는 팀은 예. 화성 동탄에서 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예. 누구나 갈 수 있는 팀인데 맞습니다. 왜 이 호크아이즈라고 또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그 배움에 목이 말라서 미국에 본토를 가보자 해가지고 시카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오와 주에 있는 아이오와 유니버시티에 있는 호크아이즈라는 풋볼팀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호크아이즈라는 팀이 강팀이고 그래도 뭐 한 10번 싸우면 8번은 이기는 팀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만 봤을 때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팀이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계속 관찰을 해보니 이 사람들은 이제 운동 재능이 있는 선수를 모집해가지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시합에 기용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진짜 운동을 못 하더라도 그 근명성실이라 해야 되나? 그 호크아이즈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맞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선수를 영입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성장시켜서 이제 그 선수가 4학년이 되면 시합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선수를 기용을 해서 예. 결과를 내는 팀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거죠. 예. 찾아내서 예. 4년간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서 예. 결과를 얻는 팀이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 팀도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서 그렇게 모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얻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탄 호크아이즈 팀이 탄생하게 된 거군요. 그러면 지금 있는 팀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를 했거나 아니면 플래그볼을 기존에 해오던 선수들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를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에 꽂혔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도 예. 사실 이 플래그 풋볼을 잘 하려면 예. 체력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뭔가 이 스포츠라고 하면 피지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는데 유찬님 의견 듣고 나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통하면서 서로 맞춰가서 성장하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요소보다는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서 결국에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이거네요. 시간입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끝에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28년까지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네,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다고 믿습니다. 네, 갑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플래그 풋볼에 대해서 아예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몰랐던 사람인데 유찬님의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예.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끝까지 할 자신 없고 그냥 살짝 이렇게 좀 맛만 보셔도 돼요. 맛만 보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SNS 인스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가볍게 DM 보내셔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저희가 운동하는 장소랑 시간 장소 다 알려드리니까 참여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이거 폭발적인 반응이 생겨가지고 예.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떡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다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요? 예,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아무래도 호스트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와우, 너무 좋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저는 진짜로 달리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 너무 스포츠 좋아하는데 한동안 좀 그런 스포츠적인 면보다 트레이닝적인 면에 저는 이제 코치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기술들을 알려주거나 이 움직임을 교정하거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순수하게 즐겼던 그 스포츠가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술래잡기라고 생각해보면 네. 저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자질이 하면 있습니다. 좀 예. 잘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팀에 지금 이렇게 좀 찾아오는 지금 선수들도 이제 1년 되다 보니까 생기는데 다른 팀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했다. 뭐 공을 놓치면 그 놓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작전이 틀리면 작전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호크아이즈를 보니까 너무 즐겁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즐겁게 할까 궁금해서 그냥 왔다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저 진짜로 그 대국민 약속처럼 저 진짜 한번 갑니다. 한번 오십시오. 예. 네. 대환영합니다. 네,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진짜 가겠습니다. 예, 약속입니다. 오십시오. 약속.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예. 이제 유찬님이 플래그 풋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의 목표는 예. 올림픽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팀원들에게 있어서 예. 유찬님의 개인적인 목표 한번. 저는 이제 스포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만 잘했으면 좋겠다. 저 혼자만 재미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운동도 하나의 그 매체가 돼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쉽게 말하면 뭐 일주일 사는데 5일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 일요일 만나가지고 이 운동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좋고요. 이 지금 플레이볼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지만은 이 플레이볼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생활체육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뭐 우승을 해야 되고 확고한 골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생활에 활력이 될 정도의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무언가 몰입하다 보면은 그게 정도를 지나칠 때도 있고 그래서 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을 잘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게 삶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 관점에서는 이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리프레시되고 좋은 동기와 자극이 돼서 유찬님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사회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맞습니다. 삶을 네. 팀원들이 겪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가치 예.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타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게 유찬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 성장입니다. 한 30대 후반 지나고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의 성장을 보고 또 제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자. 그 과정에 저도 성장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미덥 진짜 그래도 여러 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지금 뭔가 눈물 날 것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운동을 가르치시고 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네.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네. 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의 인생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네. 근데 다 결국에는 이것도 나의 성장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네. 플래그 풋볼 그리고 미식 축구 예. 이 히스토리 모두 알아봤는데 저게 또 광고 타임이 잠시 있거든요. 예. 저도 감정을 좀 추스르기 위해 예. 광고 타임 살짝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님처럼 바쁜 스케줄 속에서 팀과 상황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 효율이 정말 중요하죠. 아카데미 운영이나 훈련 스케줄 관리도 효율적이어야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텐데요. 링코는 운영자와 지도자를 위한 스마트 회원관리 서비스입니다. 수업 예약, 회원권 결제, 체육관 소식 전달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며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시간은 금! 링코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선수 지도와 목표를 향해 집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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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제 질문이에요. 운동은 너무 하고 싶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유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운동은 1시간 해도 되고 뭐 5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5분이 제가 보기에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화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찬스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인지 이꼴 찬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바뀔 겁니다. 뭐든지. 그리고 맞아요. 기회가 올 겁니다. 예. 맞아요. 체인지 이꼴 찬스. 맞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들었다면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처음 접했던 미식축구 그리고 플래그 풋볼 그리고 유찬님의 아름다운 도전과 열정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종목에 흥미가 생기게 됐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어떤 변화를 이루는 소중한 트리거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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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호크아이즈에 있는 인재를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네, 뭐든지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플래그 풋볼 시장이라는 게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이 찬스인 것 같습니다. 다가와 주십시오. 다가와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